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일단 6월 12일 일요일 저녁 9시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월요일 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을 많이 나올 거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많이 나올 거라는 어느 정도의 예방주사는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었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제 껄쩍지근했었죠. 왜냐하면 발표되기 전에 원래는 예상은 이제 월가 예상은 이제 8.3 헤드라인이, 그 다음에 이제 코어 SPI가 한 5.9 이 정도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이제 그 CPI 발표 앞두고 슬슬 분위기가 뭐 백악관에서도 야 이거 많이 나올 거야, 좀 조심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CT 쪽에서도 이거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약간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도 8.4 정도로 봤거든요. 8.4. 근데 헤드라인은 그대로 한 5.9 이건 유지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막상 까봤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좀 충격적이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8.6이 나와버렸습니다. 헤드라인이 8.6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기처럼 40년 내 최고치. 최고치. 그러면서 시장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뭐 다우, 그 다음에 뭐 상품 시장, 아니 비트코인, 뭐 코인 시장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면서 일단은 조금 위험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들은 다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죠. 요거를 보시면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까지 야 그래도 인플레이션 약간 정점이지 않나? 정점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야 인플레이션 이게 정점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요만큼 빼꼼히 반등을 해줬잖아요. 나스닥이. 나스닥 여기서 한 요만큼 빼꼼하게 이제 반등을 해줬죠. 그러다가 야 이거 조금 좀 껄쩍지근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해서 빠졌는데 어제까지 이제 쫙 빠져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지수를 본다면 나스닥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한 이 라인 정도, 이 전저점에 대한 부분.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안 꺾일 거라는 우려감으로 지수가 빠졌던 요 부분까지는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11,000. 뭐 지금 부관이 뭐 11,000은 11,000은 지지해주면 뭐 차라리 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좀 거침없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주저앉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그래도 내심 기대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본 거죠. 인플레이션이 좀 눌릴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좀 눌릴 것이다. 요렇게 좀 눌릴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게 아예 치고 가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정점에 대한 피크에 대한 우려감은, 피크에 대한 기대감은 아예 없어진 거죠. 아예 사라져버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또 뭐겠습니까? 그러면 야 페드 또 겁나 올리겠네 또. 금리 또 겁나 올릴 수도 있겠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부분 또 우려감이 있는데, 또 하나의 우려감이 이거죠. 야 이래가지고 연준이 페드가 이거 물가 잡을 수 있어? 이거 잡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의문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시장에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시장에 이제 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좀 낙폭을 좀 키우는 좀 재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낙폭을 좀 더 강하게 키웠던 재료이긴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물가가 금리만 올려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공급망 관련 부분은 지금 페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문제를 지금 뭐 페드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뭐 이게 지금 페드가 손을 대고, 그러니까 손댈 게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는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페드는 어쨌든 물가가 올리는 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 결국에는 페드가 물가를 못 잡는데 금리만 뭐 디디다 올리다 버리면 결국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또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은 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그나마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억지로 뭐 찾아보자면 이건 거죠. 그래도 만약에 시장이 혹시라도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니면 이 저점 지지선을 좀 확보를 좀 해준다면, 거기에 명분이 이거 되겠죠. 야, 그래도 코어 CPI는 떨어졌잖아. 헤드라인은 좀 헤드라인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야, 곡물이랑 그 다음에 원유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확실하게 코어 CPI는 떨어졌잖아. 요거는 꺾인 거니까 뭐 이게 정점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또 그래 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예, 해석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이지만, 이건 역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조금 더 뭐 표를 보면 이걸 참 긍정적으로 해석을 시장이 할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세부적인 사항을 본다면, 일단 뭐 다시는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헤드라인 물가가 8.6인데 이게 전월 대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전월 대비로 너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예. 이게 1%는 올라 버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시면 아시겠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오른 게 없어요. 안 오른 게.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여기 보면 좀 마이너스도 보였잖아요. 지난달에는 이런 것들, 예, 신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마이너스를 보였잖아. 여기도 보시는 거 보이시죠? 순간적으로 또 유가도 살짝 좀 내렸으니까 에너지 가격도 살짝 좀 꺾이는 것도 보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안 꺾였어요. 하나도 내리는 게 없었어요. 내심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라디오에 출연해서 나름 조금 그나마 좀 기대해볼 만한 거는, 내릴 수 있는 요인은 곡물 가격은 조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안 내렸어요. 곡물 가격도 안 내렸고, 그 다음에 신차 가격은 좀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 좀 덜 오르긴 했지만 증가율이 덜한 거지 여전히 많이 오르고 있고, 지난달에 좀 내렸던 중고차 가격 다시 올렸어요. 의류도 오르고, 지난달에 떨어졌던 건 지금 다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래가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요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9월에 시장에서 내심,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 그러니까 6월, 자, 7월까지 오케이. 야, 50bp 올린 거, 오케이. 오케이, 올렸어. 올리고, 대신, 자, 8월 잭슨 올 때, 잭슨으로 해서, 물가 좀 정점이니까, 야, 일단, 9월은 한번 한 템포 쉰다. 9월은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25bp다. 요렇게 나왔잖아요. 시장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러면서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 지금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이제 9월 또, 뭐다? 필요 없다. 야, 25bp 언제 갔어? 25bp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멈출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멈출 거라는 아예 없고, 25bp도 없어요. 뭐다? 야, 50bp. 50bp를 올리거나 9월달, 아니면 여기 보시면 오히려 이게 더 많아. 야, 이 75bp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6월, 7월에 50bp 올렸다가, 야, 또 물가 안 꺾이, 야, 그럼 75bp 올릴 수도 있겠다. 지금 분위기면. 오히려 9월이 더 세게. 왜냐면, 이번에는 6, 7, 9, 이렇게 좀 약간 연속적으로 올리고 나면, 그 다음 9월 FMC 회의 이후에, 그 다음 회의가 뒤에 있습니다. 11월에 있어요. 11월 초에. 11월 초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빡세게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11월, 12월을 보지 않을까?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러면 9월은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죠. 아니 75bp도 아니고 야 100bp, 야 1%도 올릴 수도 있겠다. 이것까지 지금 예상치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은 좀 그래도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 좀 완화되면 9월달 정도에는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겠다. 하반기에 되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매파적인 통화 정책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좀 위축되는 부분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쨌든 오늘 CPI,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됐던 CPI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러면 아예 시장이 그냥 그러니까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 아예 저렇게 가버렸냐라는 건데, 아직까지 PC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PC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결과를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런 그러니까 아주 진짜 거의 뭐 파괴적인 이런 물가 수준이 나왔다라는 거는 당연히 다음 주에 있을 6월 FOMC 회의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나오겠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75bp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매를 먼저 맞은 걸 수는 있어요. 미리 빠졌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건 그것도 한 50bp 정도인 거지. 50 하고 상황 보고 여전히 우리는 50bp까지는 75bp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75bp 할 수도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이 묻어났는데, 지금 이 정도면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75bp를 한 방에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 시장 충격은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불안한 상황이고,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제 TV 방송이나 라디오나 뭐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뭐 평소에 제가 좀 이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강세론자거든요. 굉장히 강세론자인데, 오늘 이번에 이 지표는 사실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건 있어요. 제가 예상치를 벗어난 건 아닌 건 뭐냐면, 어쨌든 코어 CPI는 떨어지는 건 맞아요. 유가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유가는 이게 뭐 어쩌겠어요. 유가는 지금 말릴 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탁 해소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건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런 건데, 다만 그래도 저도 이제 지금은 조금 좀 후달린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시장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무조건 이게 좀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무조건 안 좋냐라는 건데, 또 무조건 그러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 긍정적이라기보다 그래도 좀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는 요지는 많습니다. 제가 뭐 앞서 이전의 영상에서도 계속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고 했지만, 최근에도 보시면 제가 이것도 이제 라디오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 건데, 최근에 타깃에 저희 이제 고객들에게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고객들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타깃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엄청나게 박살이 났죠. 엄청나게 박살이 났는데, 이게 타깃의 문제만은 아니고 월마트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왜냐하면 이게 소매 업체들이잖아. 우려감을 좀 자극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죠. 왜냐면 타겟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지금 특히 이제 타겟은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왜? 재고가 우리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주문했잖아요. 왜냐면 특히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리 어찌 보면 약간 가수요까지 포함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땡겼어요. 그게 왔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리다 보니까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죠. 그러면 이 말은 재고를 떨어내야 되잖아요. 유통업체니까 재고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고를 떨어내야 되는데, 그럼 재고를 떨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신규 수주는 덜 하겠죠. 주문을 덜 낼 거 아니야. 그러면 주문을 덜 낸다라는 거는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병목 현상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이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고, 또 하나는 그냥 제값에 팔면 빨리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죠. 그럼 할인을 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할인을 때린다는 것 자체가 굿즈, 그러니까 이런 상품에 대한 가격을 인플레이션을 또 낮출 수 있는 요인은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타깃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월마트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서, 그러면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그러니까 재고 떨기 위한 가격 하락, 이게 또 약간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다음 달 지표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달처럼 코어 CPI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가랑 그다음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헤드라인을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은 지금은 어쨌든 이 8.6이라는 거 40년의 최고치라는 거에 대한 이게 이제 너무 강해. 상징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빡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온 건데 중요한 건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코어 CPI가 떨어지는 걸 안 봤단 말이야. 신경 안 썼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확실하게 저런 식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코어 CPI가 그러면 헤드라인은 저거야. 어찌겠니 유가는. 근데 유가는 또 결국은 떨어지지 않겠어? 라는 쪽으로 또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그거는 어쨌든 이번 6월 달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7월은 돼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런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제 이 무너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그나마 좀 희망을 찾으려면 좀 찾을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런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죠. 예,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예,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 심리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 소비에 대한 부분도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요것도 근데 이거는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수요가 좀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것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건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어쨌든 컨퍼런스 보드는 조금 이제 덜 꺾이는데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표는 많이 꺾였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미시건대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들의 재정을 조금 더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비 심리를 서베이하는 거고요.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는 고용을 중심으로 개인들의 소비를 그러니까 서베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서베이하는 거라서 이건 좀 달라요. 아시는 것처럼 고용은 여전히 좀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추세가 중요해요. 꺾여 있는다라는 거. 분명히 심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날의 검으로 시장이 해석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상은 결국은 이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라서 어쨌든 시장은 지금은 안 좋다. 예, 너무 안 좋다. 요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이번에 6월 CPI에서도 본 것처럼 결국은 유가가 내려야 되는데 유가의 하락 요인이 저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돼야 되고 이란 핵협상이 아니면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거나 아니면 사우디가 아주 공격적으로 증산을 해주거나 아니면 미국 쉐일오일 업체들이 엄청나게 좀 공격적으로 옛날 트럼프 때처럼 엄청나게 공격적인 증산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 어느 하나가 쉽지 않아. 어느 하나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이 이거 뭐 쉬울 것이냐. 이거 뭐 안 쉽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러시아가 좀 데미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데미지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도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 아주 크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이걸 통해 가지고 얻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왜냐면 유럽에서 지금 유럽만 죽어나는 거야 지금. 유럽이랑 지금 쉬는 부분만 죽어나는 거지. 미국은 미국대로 캐잖아. 이득을 지금 얻고 있잖아요. 왜냐 달러 패권 강해졌고 또 하나는 그만큼 또 미국에 있던 또 셰일오일들을 또 유럽으로 또 많이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겨버렸잖아. 그리고 또 나토와 관련된 부분에 미국의 입지도 굉장히 좀 더 굳건해졌잖아.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유럽은 이제 죽어나지. 유로화는 또 이제 이것 때문에 루브라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 지금 박살나고 있고. 경기도 지금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유럽만 지금 작살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해결 기면 잘 쉽진 않아. 이게 뭐 단기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이란 핵협상은 어찌 보면 이게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란이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딱 눈치 보니까,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우리가 해먹을 수 빅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잖아. 왜냐면 지금 좀 똥줄이 탔어. 그러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물가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불안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약간 빅딜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때 이란을 국경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금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빼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바뀌던 간에 우리 이렇게 그냥 이게 제재 못하게 너희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했잖아.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돼. 이것도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해볼 만한 게 이것도 있죠. 사우디인데 요즘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때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이 사우디랑 좀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어차피 뭐 셰일 오일을 다 캐면서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캐면서 에너지 자립화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 이제 손을 내밀 일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를 쳐버렸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은 또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가 지금 아쉬워. 근데 사우디가 지금 싫지. 그러니까 이제 또 싫은 거. 왜냐면 또 트럼프, 지금 바이든 지지고 또 낮으면 또 트럼프 될 수 있거든. 그냥 굳이 뭐 내가 지금 여기서 해줄 일은 없다라고 해서 약간 아직은 좀 삐져 있는 상태. 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 이제 미국 셰일 오일 업체 증산인데, 바이든이 계속 이제 요즘에 뭐 그러니까 셰일 오일 업체들에게 좀 증산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셰일 오일 업체들이 바이든의 이 요구를 그러니까 진지하게 듣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바이든이 민주당은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당은 친환경을 드라이브로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니까 야 그러면 일단은 지금 너희 기존에 있던 거 신규로 이거 면허, 시추권도 줄게. 그 다음에 너희가 시추한다고 해놨는 거, 야, 빨리 시추해. 안 하면 우리 거기 벌금 때리겠어 하면서 어쨌든, 당장에 지금 셰일 오일 업체들이 증산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셰일 오일 업체들 입장에서 이긴 거죠. 야, 지금 그거 믿고 막 투자해가지고 시추 공수를 다 늘려놨어. 근데 갑자기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유가가 좀 안정돼가지고, 막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돼 버렸어. 아니면 뭐 이란 핵 협상이 만약에 타결되던가, 아니면 사우디가 공격적인 증사를 해버렸어. 그럼 유가가 떨어지면 자기들 손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공화당 정권이었으면 좀 달리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민주당 정권 자체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에 좀 드라이브를 거는 쪽이니까 당장에는 야 우리한테 손을 내밀겠지만 이게 조금만 상황 좋아지면 또 우리 손을 놓을 거야 라는 불신이 지금 커요.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은. 그러니까 증산을 아주 공격적으로 또 못해. 시추 공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하나도 좀 만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더 계속 좀 눌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쨌든 이것 중에 하나만 터져도 유가는 급락이에요. 예, 유가는 급락입니다. 뭐 2% 3% 이렇게 하락 안 해요. 만약에 어떤 거든 하나라도 이게 통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잖아요.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10% 이상 떨어집니다. 하루에. 예, 유가 뭐 하루에 10% 떨어지는 것도 뭐 일도 아니죠. 예,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시장의 심리는 또 확 바뀌어. 그럼 시장 또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지. 예. 뭐 이거는 뭐죠? 누가 그랬더라? 월간 그룹급 인사가 누가 이번 금요일 날 할 때 이야기했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제가 누군지를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시장 지금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하방은 안 칠 거야. 왜?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대세 하락을 저는 대세 하락이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대세 하락장에서는 또 아주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이 단기 랠리가 나온다. 근데 그때 내가 하방을 치놓으면 거기서 손실을 크게 보기 때문에 하방을 안 친다. 오히려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워낙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 급등도 급격하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만 딱 잡히는 이슈만 딱 나오면 시장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특히 우크라이나 리스크만 딱 해결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은 뭐 일주일 안에도 나오겠죠. 뭐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어쨌든 쉽게 지금은 또 매도를 또 칠 수는 없는 구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해보면 시장은 굉장히 지금 이제 불안하고 물가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더 강력하고 더 상승이고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연준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고 이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죠. 그 다음에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내려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이 폭풍우는 조금 더 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세론자지만 조금은 지금은 좀 조심하긴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뭐 SQQQ를 들어가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혹시라도 현금 있으면 지금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6월 FMC 회의 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잭슨 미팅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현금 있으면 홀딩하는 게 맞고요. 좀 관망하는 게 맞고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맞고 혹시라도 내가 이미 물려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지금 한다.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은 버티는 게 맞다. 왜? 저는 여전히 대세 하락은 아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지만 인플레이션 내에서도 CPI 지표 코어 CPI는 잡히고 있는 모습은 보였고 속도는 좀 더디더지만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시그널은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대세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것은 저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늦은 상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물려 있다면 지금 그냥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건 전신자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더 길게는 안 하겠지만 지금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시장이 빨리 커졌어요. 팬데믹이 없더라도 이 비대면 시장은 그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시장은 원래 그쪽으로 나가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팬데믹이라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그게 이제 드라이브가 걸린 것처럼 지금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린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못 봤던 시장이잖아요. 20년 동안 인플레이션 없었는데 이게 새롭게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거치고 나면 그럼 누가 가겠냐? 그럼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를 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세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겠죠. 그럼 전기차, 전신자의 저는 전기차고, 저는 전기차. 그 다음에 신은 예상은 신재생. 이건 역시도 에너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유럽이 이번에 시급을 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바꿀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태양광과 그 다음에 원전과 그 다음에 풍력으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자동화. 이번에 임금 상승 같은 것들 보면서 야 이거 뭐 사람 아프니까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또 이렇게 뭐 사람 구하려고 해도 좀 안 구해지네. 그러니까 너무 인건비가 너무 안 올라가는데 요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 또 자동화 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산업용 로봇인데 로봇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 요런 거. 그러니까 전신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시장이 이제 다음에 안정화가 되면 요런 애들이 급등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지금 당장에 이런 종목들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뭔가에는 내가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 전신자를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약간 천수답 같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의 개인 뭐 이 방송을 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은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은 지금 주식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내가 이 많은 거 손실을 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저점을 찾아서 다시 들어간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대세 하락은 전 아니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직 안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지금은 관망하고 일단 좀 허벅지 찌르면서 좀 인내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이제 시작되는 좀 불안한 한 주긴 하지만 그래도 뭐 힘내서 또 한 주 또 우리가 좀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또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